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대 입구역 인근 보스턴 스마트 치과 의원의 김종효 원장입니다. 오늘은 김종효 원장이 만난 사람, 치과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서 교정하고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박철환 원장님 리모트 미팅에 연결돼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박철환입니다. 네, 우리 박철환 원장님 훈남이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하고요. 저하고는 뭐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제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에서 보철 공부할 때 그때 임플란트 또 공부하러 와서 같이 비슷한 시기에 보스턴에서 또 지내고 그랬던 사이입니다. 네. 우리 박철환 원장님은 치과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치과 교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저한테 여러분들이 물었던 질문들, 그리고 이제 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교정 관련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만나면 좋은데 요즘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서로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화상 회의 중에 하나인 리모트 미팅으로 오늘 연결했습니다. 저희가 5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거든요. 좀 너무 많나요?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5가지 질문이 이렇습니다. 먼저, 투명 교정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언제부터 교정 치료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몇 살까지 교정이 가능한지, 네. 그걸 여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교정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장치들, 이름이 붙어 있는 교정 방법이 있던데, 그런 교정들이 각각 어떤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를 빼고 하는 교정, 빼고 하지 않는 교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교정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모아서 또 한번 모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리 투명 교정 관련돼서 예. 좋다. 투명 교정으로 다 된다. 뭐 투명 교정으로 하면은 뭐 장점이 많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투명 교정하고 관련된 치과에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투명 교정 어디까지 되는 건가요? 예. 투명 교정이 일단 매력적이죠. 일단은 눈에 잘 보이질 않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투명 교정으로 할 수 있으면은 환자에게 상당히 편하고 좋은 장치일 것 같습니다. 또 장치를 아시다시피 이게 투명한 마우스피스 같은 거를 직접 끼웠다 뺐다 하는 거니까 어떤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잠깐 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를 닦을 때도 장치를 빼고 깨끗이 닦으면 되니까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제일 이제 대표적인 거는 장치를 환자가 잘 끼워야 된다는 거죠. 그 효과가 나오려면 환자가 장치를 잘 끼워야 되는데 보통 하루에 17시간 이상을 장치를 끼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투명 교정으로 모든 교정이 잘 되진 않습니다. 투명 교정이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투명 교정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투명 교정으로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생각보다 어금니를 뒤쪽으로 밀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교정하는 경우에는 이게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장치의 구조상 장치가 어금니를 이렇게 덮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금니를 위쪽 아래쪽으로 넣는 힘, 우리가 압파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힘을 가해서 앞니가 벌어져 있는 환자분들, 개방교합이라고 하는데요. 앞니가 벌어져 있는 환자분들의 치료에 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앞니 사이에 틈이 있는 경우, 공간이 있는 경우에도 투명 교정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발치가 필요한 교정에서 투명 교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정을 할 때 발치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가 너무 많이 비뚤어서 그 이를 펼 공간이 없을 때 발치하기도 하고, 또 이의 배열은 좋은데 이가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입이 나와서 입을 넣기 위해 발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가 삐뚤삐뚤한 경우에 발치하는 경우에는 투명 교정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배열이 좋아서 배열은 좋은데 입을 넣기 위해서 발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투명 교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투명 교정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투명 교정으로 대부분 되는군요. 많은 부분이 되지만,
맞습니다. 예. 환자가 17시간을 끼려면은 뭐 거의 하루 종일 끼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끼우라는 거죠. 네. 그러면 환자의 협조, 그러니까 환자가 얼마나 끼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돌출입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되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내용이네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투명교정도 찾아보면은 적재적소에 잘 쓰면 좋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좋겠다 하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네. 두 번째는 자, 아이들 유치, 영구치 교환 시기에 있는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뭐 이렇게 보면서 예. 우리 아이는 교정 치료를 언제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 교정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궁금해 하시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이가 골격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위턱뼈, 아래턱뼈의 위치나 크기에 문제가 없다면은 저는 애들이 6학년에서 중학교 시기에 치아만 교정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유치가 다 빠진 맞습니다. 예, 시기군요. 예,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는 조금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아이의 아랫니가 윗니보다 앞쪽으로 물리는 그런 거를, 그렇죠. 그걸 이제 반대교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는 게 좋겠고요. 또는 아이가 유치를 너무 일찍 뺐을 때 그렇게 되면 영구치의 위치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치아들이 나올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빨리 교정병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게 뭐 아이들 일반적으로는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열이 됐을 때 이제 맞습니다. 교정 치료를 네. 시작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약간 주걱턱 경향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상급 부정교합 이렇게 부르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윗니가 아랫니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랫니가 윗니 앞으로 나오는 경우에 이런 경향을 보인다면 그때는 치과에 가서 교정하시는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는 게 좋고, 또 유치를 너무 빨리 빼게 돼서 그 공간이 없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는 그때도 교정치과를 가보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네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나이가 드신 분들, 요즘 뭐 워낙 정년퇴임 하시고도 교정하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예, 맞아요. 예.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포함해서 성인들은 몇 살까지 교정이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 많이 오시고요. 사실 그 나이 제한이란 건 없고, 나이보다는 잇몸 상태에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잇몸 상태가 괜찮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치료를 가능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70대 여자 환자분도 치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보다는 잇몸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기에 모든 게 걔네들은 활발하잖아요. 신체도 좋고요. 하지만 또 저희 나이 정도만 돼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치아 이동 속도가 성인에선 조금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 또 교정 치료가 나서 약간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전문 용어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도 아무래도 성인에서 조금 더 생길 우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성인도 잇몸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교정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이가 문제는 아니다. 치아가 움직이고 또 움직이다 보면 잇몸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잇몸이 좋으면 교정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름 붙어 있는 교정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치과 의사인데도 제가 뭐 교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네. 예, 각각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정일 원장님께서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 모른다는 거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 이름, 요즘 클리피쉬 교정이라든지 데이몬 여러 가지 교정 이름이 있는데요. 교정장치, 그러니까 교정 치료할 때 쓰는 장치의 종류에 따른 이름일 뿐입니다. 사실 어떤 장치가 어떤 다른 장치보다 특별히 더 좋다, 나쁘다라는 건 없고요. 그 외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명장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중요한 것은 교정 선생님의 실력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교정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저도 이제 임플란트 관련해서 그런 말씀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회사 임플란트가 네, 좋으냐, 뭐가 좋으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어떤 환경에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정도 네, 마찬가지군요. 그러니까 네, 잘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서 적절한 장치를 선택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교정 선생님이 익숙한 장치를 선택해서 맞습니다. 예, 하는 것이 결과가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를 빼고 하는 교정, 빼고 하지 않는 교정. 우리가 이제 흔히 비발치 교정, 발치 교정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돌출입에서는 발치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인간이 부족한 경우도 해야 될 거고, 조금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 배열이 되는 경우는 안 해도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간혹 보다 보면은 우리 병원은 다 비발치로 합니다. 이런 거를 아, 네.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 발치 교정, 비발치 교정에 대해서 또 교정과 전문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발치가 좋으냐, 비발치가 좋으냐, 이것도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죠. 어떤 환자분들이나 또 환자 보호자분들은 이를 뽑아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면서 나는 이를 뽑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중학교 때 교정 치료를 받았는데요. 저 입이 나와서 교정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당연히 선생님께서 이를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신 저희 아버지께서 펄쩍 뛰시면서 이를 뽑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김정희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발치, 비발치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정해서 잘 치료받는 게 중요하겠죠. 말씀하신 대로 가끔씩 어떤 선생님들께서 비발치로 치료한다는 거를 강조하시고 그게 좋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사실은 이가 너무너무 삐뚤한 사람들을 비발치로 피게 되면은 그 치아를 이렇게 홀드할 수 있는 잇몸이 부족하기 때문에 잇몸이 퇴축할 수가 있고요. 또 이는 배열이 되지만 갑자기 입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일. 그러니까 치료 끝났는데 입 툭 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게 뭐,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발치를 하는 거니까, 네, 진단에 따라서는 발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비발치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네. 오늘 제가 너무 무리하게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다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으면 조만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더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제 환자분들께서 교정 선생님을 선택하고 교정 병원을 선택할 때, 가능하면 당신의 교정 선생님이 교정과 전문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정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교정 치료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교정 전문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교정과 전문의가 되려면은 3년에서 4년 정도의 일정한 수련 기간을 거치고 또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분들이 교정 전문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교정 전문의 선생님들이 교정을 아주 못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당신의 교정 선생님이 교정 전문의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정이라는 진료의 특성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2년, 길게는 올해 3년까지 하게 치료하는 거고, 그런 치료인데 가끔씩 이런저런 병원의 사정으로 교정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환자의 이전 상태와 치료 진행 상황을 새로 바뀐 선생님이 아무래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선택할 때 교정 선생님께서 그 병원의 대표 원장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정 선생님께서 대표 원장으로 계시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교정 관련해서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먹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정도 마찬가지겠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더해서, 뭐, 선금을 요구하거나, 그러니까 미리 돈을 다 내고, 치료비를 다 내고 시작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단계별로 치료 비용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박철환 원장님은
병원이 서현역 근처죠? 네, 서현역 맞습니다. 근처에 보스턴 완 치과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치과 교정과 전문이시고, 또 임플란트 공부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댓글 달리면 제가 한번 모아서 또 한번 기회 주시면 모아서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과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제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